안녕하십니까. 동네저씨 신상철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 제재가 다시 또 2차로 시작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나라 어, 이러한 그 난국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생각을 잠깐 피력할까 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 보도 자체가 정부 중심으로 보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중심이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 자체의 기준이 가장 근간이 국익에 있습니다. 국익에. 그리고 자국의 안녕을 위해서 최우선합니다. 자국의 안녕. 미국에 만일 부자들이 갑질을 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미국은 그 보도 자체를 간단하게 그 알림 수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미국 부자들이 이 미국 사회 경제에 끼친 영향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재벌들의 갑질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피해 망상증에 있는 것처럼 바글바글 끓습니다. 이거 무슨 언론에서 의뢰 편이 돼서 의뢰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죠. 이것은 보도 수준으로 끝나야 될 문제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그 투사나 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제가 무슨 문재인 정부 쪽에 편에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 쪽에 서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그 정도의 경제적인 공헌도가 있다면 그러한 쪽은 우리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좀 보호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 갑질이 생겨서 대서특필하고 투사인 양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것이 보인다면 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 많은 나 같은 부자는 참 살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을 빨리 해외로 도피를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외를 도피시키는 것 자체가 그 회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를 만들고 다른 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하면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해주는 나라에서는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5대 재벌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라. 미국이 현재에서는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전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벌이나 부자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수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법적인 판단은 법적에 맡기고 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자제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보도하는 데 있어서 국익을 최우선하고
우리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가장 근간에서 보도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제 제재에 대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문제의 발단이 된 일제감정기의 피해자라든가 위안부 문제는 개인적인 보상 자체의 절차만 남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차관과 원조로 그리고 또다시 위안부 문제의 기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관과 위안부 문제로 받은 기금 자체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을 했습니다. 1965년에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차관과 보상으로 우리나라는 포스코를 만들었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발전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로 상당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왜 중요한 상태냐면 일본에서는 산업 기술, 소재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 그 전수한 기술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고마움과 일본의 고마움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시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일본과 미국이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 미안한 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기술의 이전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의 경제가 부강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자체도 일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쳐준 것입니다. 큰 형님이 미국이라면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둘째 형님이 일본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자, 말이 다른 데로 샜지만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는 또 국가 간에 또 한번 다툼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 간의 다툼 자체는 그냥 피력으로 진행되고 또 건전하게 다른 방향으로 일본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얻었구나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외교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의 신뢰 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와 외교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대일 관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쌓으면서, 제가 말하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자존심이라든가 그것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일본에서 지금같이 경제적으로다가 우리나라 제재를 해옴으로써 피해를 받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 과학을 활성화시켜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과학 발전을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외교 관계는 한미일 동맹을 확고히 하고, 또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는 울타리입니다. 형제가 있어야지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필요한 것이고, 형제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고 일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미일 관계를 굳건히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국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적용을 받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월감에 빠져 있고, 덩치가 크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한 자존감에 빠져 있고, 중화라는 그런 의미를 상당히 강도 있게 강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국민이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편안하게 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관계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이 사람이 내 편이지. 이 사람이 남의 편인가? 남의 편이지. 하는 그런 정도의 상당히 고단수의 외교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미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랑은, 대중관계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한미일의 관계는 이거는 형제로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 관계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 자체는. 왜냐하면 체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산체제와 민주체제. 그리고 이북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불원근 불원원의 관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현 상황을 깨쳐나가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 그런 것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다독여주고 힘을 실어줍시다.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 자체에서 저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난국에는 국민의 의지가 하나가 돼서 국가가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힘이 상당히 필요한데 언론은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녕에 대한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론을 형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고 힘든 난국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의 의견을 한 곳에 모아서 힘을 줘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줍시다.